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강남 대치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썼듯이 저는 국내파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 알지 못했던 왜냐면 공부 자체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영어 전공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학생까지도 사실 발음도 잘 못했어요. 영어 발음도.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당연히 조기교육도 안 받았고요. 그런 제가 이제 외국인들하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하기까지 어떤 공부 방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어떤 효과와 장단점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 CNN, 미드, 영어와 관련된 미디어들 많이 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이제 CNN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어떤 어르신이 CNN 6개월 보고 영어 말문이 트였어요. 막 이런 마케팅에 속아가지고 전 CNN 진짜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잘 때도 맨날 CNN 틀어놓고 잤어요. 한 3년을. 그 정도로 영화에 미쳐 있었는데 사실 CNN이든 미드든 초보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기본 어휘도 없고 가장 쉬운 어휘들 school, mother, father, teacher 이런 거 가지고 문장도 잘 못 만드는데 무슨 뉴스고 그 다음에 미드를 그냥 자막 없이 봐라, 한글 자막만 두고 봐라, 영어 자막만 두고 봐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그건 조금 초보한테는 안 맞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보니까 솔직히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자료예요. 사실 초급분들도 쉬운 표현들만 골라서 암기를 다 하신다고 하면 미드 자체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평소에 이제 쓰는 표현들이니까 그걸 암기를 해서 내가 그대로 그거를 필요하실 때 꺼내 쓰신다고 하시면 너무 좋은데 저도 한참 외국인들 만났을 때 미드에서 배웠던 거 그 대본 보고 암기했던 거 막 쓰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놀래했어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그렇긴 했는데 사실은 근데 초보가 그걸 계속 공부를 많이 하기에는 분량도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 줄 알아야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을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기본이 되시는 분들한테 더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초보는 완전 미드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고요.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꾸준히 미드로 공부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미드가 너무 재밌어서 거기 있는 표현을 다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되게 힘들었었고 그리고 초보일 때는 미드를 보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미드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멈출 수 없으니까 진짜 하루 24시간 미드를 연달아서 본 적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근데 미드가 너무 재밌는데 무슨 거기 나온 영어 표현 암기를 하겠어요? 아니요. 그냥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영어는 들리지도 않고요. 공부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어 미디어 같은 것들 예를 들면 테드라던가 앨런쇼 같은 것들 좋은데 특히 테드 같은 것들 너무 교육적인 자료고 좋아요. 근데 일단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부 쉬운 내용들도 있지만 워낙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거기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문 어휘 같은 걸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초보가 하기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쉬운 자료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 회화 수업을 듣는 건데 저는 사실 1대1 수업이나 영어 회화 수업을 초보 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초보 때는 요즘에 영어 자료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럼 무작정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초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초보일 때 선생님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중급쯤 넘어가면서부터는 본인 스스로 할 줄 알아요. 왜냐면 본인만의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는요, 요즘은 온라인 수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1대1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 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조금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준비해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표현을 물어봐서 그거를 가져오면 익히게 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거를 잘 듣고 그걸 익히고 그래서 초보 때는 나에 대한 거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해가면서 그런 거 익히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학원에 가면 혹은 1대1 수업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초보일 때는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독학이나 교재 같은 거 이용을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영어 회화책 사가지고 혼자 공부를 한다는 게 일단 혼자 공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영어 회화책을 사서 한다? 조금 하다가 자꾸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영어 기사 더 찾아보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패턴 책 되게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국말도 사실 패턴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 가고 싶어. 이것도 패턴, 그러니까 나 뭐 하고 싶다 이런 표현도 패턴인데 이거 패턴 하나 익히면 거기다 목적어만 바꾸면 되거든요.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물 마시고 싶어, 나 햄버거 먹고 싶어, 나 자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배울 때도 결국 뭐 바꿔서 패턴을 암기하면 한국어를 말할 수가 있는데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패턴 암기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뭐 해커스나 아니면은 이제 큰 서점에 가시면 거기에 패턴 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셔가지고 패턴 책을 보면 패턴에도 자주 쓰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말을 하면서 되게 자주 쓰는 것들, 그것만 암기하셔서 필요한 거 그대로 단어만 바꾸시면 되고요. 결국 그 필요한 단어도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패턴 책 활용하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미디어 자료 활용하는 거,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특히 유튜브.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영어 관련 컨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부터 심지어는 구독자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다 구독을 해봤는데요. 자료가 워낙 많고 좋은 자료가 진짜 많아서 뭐 구독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자기한테 맞는 그런 채널들을 무작위로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50개, 100개 구독하셔가지고 매번 올라오면 하나씩 심심하실 때마다 뭐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뭐 길 가다가 지하철 타실 때, 뭐 갑자기 친구 기다릴 때, 친구가 안 올 때, 뭐 조금씩 하나 표현, 2개 표현 하다 보면 그게 익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앱이 저도 또 궁금해서 이것저것 다 다운받아봤는데 뭐 케이크라든가 스픽이라든가 이런 앱들은 반복 학습할 수 있고요. 영어는 결국 언어는 반복이잖아요. 그리고 회화를 스피킹, 뭐 말하세요 녹음까지 해서 듣고 다시 또 얼마나 잘했는지 피드백도 주고요. 앱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 보라고 하시고 싶고, 저는 사실 못했거든요. 이런 게 그때는 자료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저는 무작위로 막 그냥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영어가 더 빨리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은 외국인 만나기. 저는 사실은 이걸 1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만나서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영어로 내뱉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영어 공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할 때도 막 I'm cold, 막 I'm 20 years old 막 이런 거밖에 못할 때도 외국인들 막 쫓아다녔거든요. 외국인들 그룹이라던가 가가지고 얘네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지만 가서 그냥 웃고 같이 동문서답 진짜 많이 하고 동문서답 하다가 막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막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1대1 언어 교환 앱이라고 헬로우톡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가입을 하시면은 그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그 미국이나 캐나다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랑 바로 친구가 될 수 있고요. 혹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영어 쓰는 외국인들이랑도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공유를 하다 보면은 영어 표현이 많이 느셔요. 저는 이 앱을 사용하진 못하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어떻게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던 것 같아요. 스카이프 막 이런 걸로 이제 친구 추천해가지고 이제 가끔 뭐 일상이 어떤지 서로 일상 공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영어 표현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 친구랑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전을 자꾸 찾아보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쓰는 표현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는구나, 이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좀 외향적이지 못하고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 앱 꼭 활용해 보시고, 이 앱 외에도 뭐 1대1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앱이 진짜 많을 거예요. 뭐 혹은 사이트라던가 그런 거 활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필리핀에 직접 살고 계신 혹은 외국인하고 1대1 온라인 강의가 있잖아요. 혹은 학원에 가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직접 가는 게 너무 힘들면 그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 외국인들하고 그런 표현들을 자꾸 연습을 해보고 물어보고 익히고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방법인데, 저는 필사랑 음독을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손으로 뭐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원서라던가 아니면은 좋은 영어 머티리얼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보고 막 써요. 근데 그냥 그대로 베껴 쓰면 사실은 그냥 글씨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암기하고 싶은 문장들 있으면 저는 그걸 열심히 쓰면서 한 2번, 3번 쓰면서 암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도 해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되게 좋은 문구들이 많아요.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손으로 이제 필사해보면서 암기하려고 되게 애쓰고요. 그다음에 음독은 이게 지금 제가 성인 회화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원서 책 자료인데요. 그냥 이대로 읽는 거예요. 뭐 What have you been thinking about? He asks. 이러면서 이거를 입으로 읽다 보면 사실 영어 스피킹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읽기만 하면 목소리 말하기 연습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When did you get here? 너 여기 언제 왔어? 이런 표현인데 내가 이걸 암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When did you get here? When did you get here? When did you get here? 이러면서 입에 계속 있게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제가 한참 영어를 이제 늘리고 나서 영어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좀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영어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저도 막 혀가 꼬이더라고요. 근데 음독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도 음독을 하는데 실제로 음독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혀가 잘 굴러가더라고요. 다시 또 영어 발음이 돌아왔구나. 저도 계속 안 하면은 이게 늘지가 않아요. 오히려 줄죠. 사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안 하게 되면 그 순간 실력이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음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스피킹 연습을 말로 계속 해보는 연습을 해야 외국인들 만났을 때 이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읽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내가 원하는 표현들을 조금 암기를 하면서 음독을 계속 해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려요. 좋아하시면. 저는 지금도 필사랑 음독은 해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시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은 영어 환경을 영어 관련된 것으로 모두 바꾸어라 이건데요. 저는 영어 잘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울면서 노력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국 드라마 절대 안 보고요. K-pop 절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노래들이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맨날 그때는 팝송, 미국 드라마, 할리우드 영화, 그 다음에 미국 친구들 미국 대본 들고 다니면서 막 지하철에서 보면서 암기하고 길 가면서도 영작 맨날 해보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영작 해보고 외국인 친구 사귀고 그리고 핸드폰도 왜 설정도 다 영어로 해놓고 하나라도 영어 단어 암기하려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만나면서 제가 무슨 표현 쓰는지, 그 다음에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과를 나온 친구라던가 영어 통번역과를 나온 친구라던가 그런 친구들보다 좀 더 외국인들이랑 더 자유자재로 영어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무작위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냥 개걸스럽게 영어를 이렇게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영어를 잘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고등학생 때 저도 그때는 영어를 못했을 테니까 그때 영어 선생님이 저희한테 그랬어요. 영어 문장을 통째로 암기를 해라.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불합리하고 바보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영어를 잘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 말씀이 옳았던 거예요. 영어 문장을 통째로 암기를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해낼 수가 있거든요. 자주 쓰이는 언어들 혹은 내가 쓰고 싶은 말들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확인을 못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제대로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구구단처럼 428, 64, 24 그쵸? 나 구구단 잘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오늘 저의 어떤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 수업은 표현들을 쉽게 암기할 수 있게끔 수업도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표현들 모아가지고 쉐도잉을 이제 해서 올려놓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계속 들어야 그게 이제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한번 스피킹 계속 따라 해보세요. 발음이 사실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발음까지 좋다라고 하면 너무 좋고요. 그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만 따라 하실 수 있게끔만 하시고 통째로 암기를 하셔라. 그게 구구단처럼 튀어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에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